안녕하세요. 판있는 덕입니다. PKMX 8화의 데스매치를 보면서 저는 데스매치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승용님이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의 룰이 신승용님에게 특별히 유리해 보였던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의 실력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터뷰만 보면 박지민님과 곽범님이 훨씬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박지민님은 아나운서인 자신에게 단어 게임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곽범님은 공간 지각 능력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반면 신승용님은 순발력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신승용님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정근우님의 자기투표부터 데스매치 직전의 자신감까지 결과 발표 전에 제작진이 남겨둔 편집의 복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복선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민님과 곽범님이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게임에서 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근우님이 자신에게 투표했기 때문에 데스매치에 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 장면들은 결과를 만든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나온 뒤에 제작진이 선택한 장면입니다. 촬영 당시의 플레이어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편집을 시작하는 순간 제작진은 누가 지목되고 누가 자신감을 보였다가 흔들리고 또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는지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많은 대화와 인터뷰 중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들어간 인터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시 고른 기록입니다. 좋은 서바이벌 편집은 결과를 숨기지 않습니다. 처음 볼 때는 반전처럼 느껴지지만 결과를 알고 다시 보면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줬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단서를 남겨둡니다. 이번 회차에서 반복되면서 보여진 단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민님과 정근우님이 데스매치 후보로 지목된 뒤에 정근우님은 자신이 다시 데스매치에 가도 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전날에도 데스매치를 치렀지만 자신에게는 필승 전략이 있고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이니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투표에서도 정근우님은 자신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건 이 행동 자체보다 제작진이 그 장면을 굳이 강조했다라는 점입니다. 본인도 가겠다고 말했고 자기 이름에 직접 투표까지 했으니까 정근우님의 희생서사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너무 완벽하게 끝납니다. 저는 바로 그 완성도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근우님이 실제로 지목됐다면 자기 투표는 결과를 그대로 설명하는 장면이 됩니다. 하지만 박지민님이 지목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생깁니다. 정근우님은 데스매치에 가지 않고도 팀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는 사람이라는 서사를 가져갑니다. 반면 실제 위험은 박지민님에게 넘어갑니다. 정근우님은 자신을 보냈지만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박지민님을 보낸 겁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는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바이벌 편집을 계속 보다 보면 결과가 너무 확실해 보이는 장면이 오히려 반대 결과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작진은 정근우님의 이름을 강하게 보여주고 실제 결과에서는 박지민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결과를 완전히 감춘 것이 아니라 한쪽을 지나치게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한쪽을 감춘 편집이었습니다. 데스매치 참가자가 결정된 뒤에는 이 패턴이 더 선명해집니다. 곽범님은 박지민님이 데스매치 상대로 들어온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약한 유형의 게임이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게임이 공개된 뒤에는 자신이 공간지각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지민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단어라는 설명을 듣고 아나운서인 자신에게 단어 맞히기 게임이 나왔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반면 신승용님은 순발력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곽범님에게는 공간지각의 능력이 있고 박지민님에게는 언어 능력과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신승용님에게는 자신이 없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인 승리 근거가 두 사람에게만 몰려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자신감의 균형이 한쪽으로 몰리면 서바이벌 편집에 익숙한 시청자에게는 오히려 반대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작진이 박지민님과 곽범님의 우세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게임이 시작된 뒤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결과 전에 두 사람의 자신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건 그 확신이 경기 안에서 깨지는 순간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박지민님은 신승용님의 목을 직접 따고 오겠다는 강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 대사가 승리 뒤에 놓이면 선언이 되지만 탈락 뒤에 놓이면 가장 강한 아이러니가 됩니다. 곽범님의 박지민님을 이긴다는 확신도 두 사람이 함께 탈락했을 때 더 반전이 되는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자신감이 쌓일수록 저는 오히려 신승용님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게 됐습니다. 실제 게임이 시작되면 세 사람의 자기 평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박지민님은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단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반복해서 지나가는 격자판에서 자음과 모음, 받침을 구분하고 흩어진 정보를 하나의 글자로 다시 조합해야 했습니다. 박지민님은 초반에는 어디까지가 자음이고 모음인지, 어디까지가 한 글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당황했습니다. 곽범님은 형태를 빠르게 발견했지만 초반에 정답을 서둘러 말하면서 오답과 감점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없다고 말했던 신승용님에게는 게임을 해석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붙었습니다. 받침이 있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 모음을 확인한 뒤에 마지막으로 앞 자음을 추론한다는 순서였습니다. 제작진은 신승용님이 정답을 맞히는 장면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왜 그 정답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물론 박지민님과 곽범님도 경기 중 자신의 풀이법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신승용님에게는 게임을 학습하고 판단을 수정하는 흐름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데스매치 전에는 신승용님이 가장 약해 보였지만 게임이 시작된 뒤에는 신승용님에게만 성장의 방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11라운드에서 신승용님이 4글자 정답을 맞히자 음악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12라운드에서 동병상련을 먼저 맞히면서 경기는 끝났습니다. 제작진은 승자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지만 누가 이 게임을 가장 정확하게 학습하고 있는지는 먼저 보여줬습니다. 승자를 숨기는 대신 승자의 논리를 보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왜 데스매치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승용님이 이길 것 같다고 느꼈을까요? 신승용님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결과를 아는 제작진이 두 탈락자에게는 확신을 주고 생존자에게는 불안과 변화의 과정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근우님의 자기 투표는 너무 확실해서 오히려 반대 결과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지민님과 곽범님의 자신감은 두 사람이 살아남는 근거라기보다 탈락했을 때 더 강한 아이러니를 만드는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제작진은 신승용님의 정답뿐 아니라 그 정답에 도달하는 사고 과정까지 보여줬습니다. 복선은 미래를 직접 알려주는 장면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장면을 남겼는지를 읽는 것도 복선을 찾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출연자들은 결과를 모른 채 자신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그 결과를 알고 그 가능성을 다시 배열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열의 의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장면에서 신승용님의 승리를 예상하셨을까요? 박지민님과 곽범님의 자신감이 승리 플래그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오히려 탈락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보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방송의 분석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 있는 덕이었습니다.